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증시가 3일 연속 급등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가 조금 더 힘을 내면서 간만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기분 좋게 주말을 만끽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동안은 미준에서도 특별 컨텐츠를 마련했는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초이스닥의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미국 주식 초등학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될 예정인 미국 주식 초등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조금은 변동성이 급격한 시장 정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미국 주식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또 다른 강의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인중 대표님과 이제 협업을 진행한 지 한 반년 정도가 됐는데요. 가면 갈수록 초이스 스탁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켓 스코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불안 단계로 올라갔는데요. 공포 단계에 떨어졌을 때가 정말 미국 증시의 바닥이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CNBC에서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보다 오히려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한테 안겨주지 않았나. 적어도 이번 조정장에서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내일 방송되는 특별 방송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람합니다. 자, 그러면 4월 25일 금요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도 미국 증시는 급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섹터가 녹색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테크주들은 대부분 다 아주 선명한 녹색을 보이면서 급등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테크주 중에 떨어진 종목은 IBM 그리고 파이저 정도가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어닝 결과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의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급상승하면서 매우 좋은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 100이 주도했는데요. 무려 2.81%나 급등하면서 테크주가 주도하는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S&P 500의 11개 섹터의 성적을 보시면 단 하나의 섹터, 필수 소비재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10개의 섹터는 모두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가장 위쪽을 보시면 기술주가 3.73%나 점프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시장의 폭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향상이 됐는데요. 보시면 어제 26.8에서 이제 32.4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도 32.8로 향상됐고요. 자, 따라서 이제 시장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3분의 1 정도는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빅스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한때 60까지 급등했던 빅스가 이제는 26.23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요, 이제 조만간 장세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200일 이평선 아래까지 떨어지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상승 추세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CNN에서 제공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33까지 급등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극적인 공포는 벗어났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조금씩 센티먼트가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도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노데이터가 8.93% 추가적으로 폭등했고요. 이제는 일주일 만에 13% 이상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팔란티어 역시 6.9%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일주일 동안 14.9%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좋았던 종목은 브로드컴이고요. 6.35%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버가 플러스 5.87%, 넥스트래커가 플러스 5.53,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4.69, 셀레스티카 플러스 4.48, TSMC 플러스 4.04, 엔비디아 플러스 3.62, 비스트라 에너지가 플러스 3.53, 테슬라 플러스 3.50, 아마존 플러스 3.29, 탈렌 에너지 플러스 3.10, 알파벳 플러스 2.53, 메타 플러스 2.48,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플러스 1.33,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0.14% 소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반면 비트코인은 거의 횡보해 있는데요. 0.3% 소폭으로 떨어지면서 아직까지는 93,730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제도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유가 압축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 정말로 진행 중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에 베이징과 워싱턴 간에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전혀 없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다.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 대표 그리고 미국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한 거죠. 나중에 밝힐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 그들은 회의를 진행했고 우리는 중국과 회담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자, 따라서 중국 측에서는 전혀 협상이 없다. 지금 트럼프가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루 만에 다시 묵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하지만 어제 미국 주식을 받쳐준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사실 테크주, 그것도 반도체 주식 위주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경영진이요. AI 수요는 전혀 둔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세하게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일부 투자자들이 기술 기업들의 계획 축소 가능성을 의문시하는 가운데 목요일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영진은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는요. 아마존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부사장인 케빈 밀러가 했는데요. 자, 이 케빈 밀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수요를 보고 있으며 향후 몇 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그 수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지금 현재도 AI 수요는 넘쳐난다. 이걸 재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향후 몇 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AI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니까 아마존에 투자해라. AI 수혜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확실한 투자의 논리를 지켜준 거죠. 자, 이 같은 발언은요. 월가에서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변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와 상반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의 분석가들은요. 업계 소식을 인용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 이렇게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단 규모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요. AW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기 단계 프로젝트를 축소했던 것과 같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개발을 좀 늦춘다. 이런 소식이 거의 확정적인데요. 여기에 맞추어서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도 같은 횡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AI 수혜주를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금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아마존의 케빈 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존의 계획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실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에서 기업 지속 가능성 수석 이사를 맡고 있는 조시 파커도요. 우리는 어떠한 축소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는 AI 투자 철회 신호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파커가 얘기했거든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요, 모델 효율성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예상만큼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시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초부터 전력주 그리고 다른 엔비디아 같은 AI 수혜주의 매도세가 촉발된 적이 있죠. 자, 하지만 어제 조시 파커는요, 엔비디아는 AI로 인해서 컴퓨팅 그리고 에너지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딥시크의 사태에 대한 반응을 반사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었다. 그게다가 아닙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나오는데요. 엔트로픽의 공동 창업자 잭 클라크 역시도 2027년까지는요, AI 지원을 위해서 약 50기가와트의 신규 부하 전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원자력 발전소 한 5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따라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뒤에는 AI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엔트로픽과 다른 AI 기업들에서 보고 있는 것은 신규 기저 부하 전력 수요의 엄청난 성장이다. 전례 없는 성장세를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엔트로픽의 창업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 엔비디아, 엔트로픽과 같은 AI 관련 테크 기업 그리고 에너지 기업의 경영진들은요, 어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열린 기술 에너지 업계 컨퍼런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늘어나는 AI 전력 수요 해결 방안을 논의했고요. 양 업계에서는 천연가스가 전력 수요를 충전하는 핵심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을 비롯한 AI 수혜 기업들의 경영진은요, 계속해서 AI 수요의 지속 가능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드린 것처럼 젠슨왕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요, 딥시크 출현 등의 이유로 인해서 AI 기업 경영진의 발언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실수는요, 곧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소중한 투자 기회를 애플과 구글,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혁명 이후 다시 한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투자 기회가요, 모바일 혁명 이후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위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AI 관련 테크 기업과 에너지 기업의 경영진들 사이에서요, 천연가스가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미준 토픽으로 선정한 두 가지의 에너지 기업, 비스트라와 탈렌 에너지가 과연 이러한 추세에 적합한 투자 종목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아래는요, 가장 최근 2022년에서 2024년 기준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비스트라 에너지와 탈레 에너지의 발전 원별 비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스트라 에너지는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에 발표 자료 기준에 따르면 천연가스가 전체 발전 용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레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요. 2023년 중순에서 2024년 중순 발표 자료를 기준했을 때 천연가스는 44.21%, 그리고 원자력이 32.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따라서 지금 원자력이 뜨던 천연가스가 뜨던 비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탈렌 에너지는요, 굉장히 주요한 투자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결국 어제 미국 증시가 좋은 추세를 3일 연속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2년 연속 미국 증시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한 확신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처를 받았었죠. 그러다가 어제 다시 한번 우리를 믿고 투자해봐라,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의 경영진이 투자자들의 확신을 한층 높여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구글의 어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글의 어닝 발표 내용이 다시 한번 인공지능 수혜주들에 대한 확신을 키워줄 수 있었다.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글의 어닝의 하이라이트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에 매출 실적을 보시면요. 90.23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89.15 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1빌리언 이상, 10억 달러 이상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두 번째로 EPS를 보시면요. 2.81달러를 보고했는데요. 컨센서스는 2.0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80센트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굉장히 많은 폭으로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구글의 어닝 보고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굉장히 다양한 중요한 정보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닝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를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 굉장히 좀 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제가 미준 AI 목소리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대신에 좀 시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 주식을 초이스 스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밸류에이션 부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초이스 스탁에서는 적정가가 236달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현재 주가가 159.28이잖아요. 따라서 48%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초이스 스탁에서는 구글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구글 주식의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동 평균선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일 이평선이 155달러고요. 20일 이평선이 155.8이거든요. 따라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구글 주식의 모멘텀 지표인데요. 26가지의 지표 중에 7가지가 매도, 10가지가 중립, 그리고 9가지가 매수입니다. 따라서 이 매도에서 중립으로, 그리고 중립에서 매수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닝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16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50일 이평선이 163달러 그리고 164달러 근처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미 50일 이평선을 넘어선 거죠.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의 모멘텀을 회복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의 200일 이동 평균선은요. 169달러에서 172달러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따라서 금요일에도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구글 주식이 50일 그리고 200일 이평선을 동시에 뚫고 상향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6개월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하락 추세선 상단을 상승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가 형성됐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채널이 보입니다. 고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저점 역시도 일정한 각도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난 3일 동안 급등하면서 드디어 상향 돌파했다. 추세선이 깨진 거죠. 그리고 나서 160달러의 단단한 저항선이 있었는데요. 이 저항선을 가뿐히 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167달러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에 170달러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170달러를 넘어선다면 드디어 200일 이평선도 뚫고 또 다른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상승 추세가 완전히 확정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의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요. 조금 있다가 구글의 어닝 하이라이트를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가 4일 연속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조금씩 보입니다. 일단은 구글이 굉장히 멋진 어닝 결과를 발표한 게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 한 2시간 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됐거든요. 중국 정부가 일부 관세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중국이 125% 관세를 적용 중인 미국산 품목 중에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어떤 제품이 해당될 수 있는지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상무부의 전담 프로젝트 팀, 우리가 보통 태스크포스라고 얘기하죠. 자, 이 팀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 목록을 수집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에게 요청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핀테크 매체의 차이징 역시도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메모리 칩은 제한하되 8가지의 반도체 관련 품목을 면제 대상에 포함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금요일에 보도했고요. 중국 정부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에 중국 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공급망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품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업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인 마이클 하트가 금요일에 전달을 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이 무역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일방적인 관세 철폐를 요구한 데 이어서 자국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혔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높은 관세를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중국 정부가 일부 관세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뉴스는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일단은 중국이 125%나 되는 고관세 대상 품목 일부를 면제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는요,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이 한풀 꺾일 수도 있다. 일단은 심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센티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아시아 증시는 이번 소식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그리고 유럽 선물 시장도 동반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8가지의 반도체 관련 품목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요. 기업들의 원가가 낮아지고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정하는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주식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아직까지 면제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적용 범위나 시점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일부 관세라도 내려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올라가면요. 단기적으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시장의 센티먼트가 향상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의 어닝 보고서 그리고 컨퍼런스 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알파벳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어제 장중에 플러스 2.53% 그리고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5.42%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구글의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를 이번에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미준 AI가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 관정, CEO 순다 피차이는 AI 분야에서의 획기적 발전을 강조하며 제머나이 2.5가 회사 혁신의 핵심 동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머나이 2.5는 추론, 코딩 등 여러 기능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AI 스튜디오 및 제머나이 API의 활성 사용자는 올해 초 대비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알파벳은 유튜브와 구글 원을 통해 총 2억 7천만 건이 넘는 유료 구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유튜브 뮤직 및 프리미엄 구독자만 전 세계에서 1억 2,500만 명에 달합니다. 웨이모는 주간 유료 승객 운송 횟수가 5배로 증가하여 25만 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말 실리콘밸리, 오스틴, 애틀랜타로의 서비스 확장을 계획 중입니다. CF 와니트 에슈케나즈는 분기 매출이 9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123억 달러로 28% 성장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10억 달러로 20% 증가했고 순이익은 345억 달러로 46% 늘어났습니다. 알파벳은 주당 달러 0.21의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배당금인 달러 0.20에서 5% 인상된 금액입니다. 목요일 종가인 159.28달러 기준 배당률은 0.53%입니다. 전망. 경영진은 AI 및 클라우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버,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 주로 투자하면서 2025년 CAPX 계획 750억 달러를 재확인했습니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가속화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용량 배치 시기에 따라 단기적으로 매출 성장 변동성이 있으나 2025년 말에는 더 높은 용량 배치가 기대됩니다. 알파벳은 제품군 전반에 걸쳐 제머나이 모델 및 AI 기반 경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기능을 확장하고 사용자 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재무 결과
구글 서비스 매출은 검색 및 유튜브 광고의 두 자릿수 성장에 힘입어 10% 증가한 7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구글 검색 매출은 50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금융 서비스 및 소매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은 직접 반응, 광고 더렉트 리스판스 애드버타이징의 성장에 힘입어 10% 상승한 89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구독 플랫폼 및 기기 매출은 유튜브 구독과 구글 원 주도로 19% 증가한 104억 달러였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AI 솔루션 및 워크스페이스 채택 확대에 힘입어 123억 달러를 기록하며 28% 성장했으며 구글 클라우드의 영업 마진은 전년 동기 9.4%에서 17.8%로 상승했습니다. 분기 동안 알파벳은 19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으며 현금 및 시장성 증권 잔액은 950억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센티멘트 분석. 애널리스트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며 알파벳의 강력한 재무실적, AI 역량 성장, 전략적 투자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광고 및 클라우드 매출 변동성에 대한 매크로 환경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경영진은 발표 내내 혁신과 성장 기회를 강조하며 자신감 있는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매출 변동성 및 비용 관리 우려에 대해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분기별 비교. 매출 성장률은 2024년 4분기 12%에서 이번 분기 환율 고정 기준 14%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순이익 성장률도 4분기 28%에서 1분기 46%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AI 오버뷰즈는 140개국 15개 언어로 확대되었으며 이번 분기에 제모나이 2.5가 도입되어 이전 분기의 제모나이 2.0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웨이모는 새로운 시장 및 서비스로의 확장을 통해 전략적 전환을 꾀했습니다. 위험 및 우려사항. 알파벳은 금융 서비스 분야 강세 변화 및 매크로 경제 여건으로 인한 광고 매출 하방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 성장은 용량 배치 시기에 따라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PX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가 마진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시사정. 알파벳은 2025년 1분기에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제모나이 2.5 등 AI 혁신이 사용자 참여 및 채택을 이끌었습니다. 750억 달러 규모의 CAPX 계획은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광고 및 클라우드 매출 변동성이라는 잠재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적 집중은 알파벳이 지속적인 성장에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구글의 1분기 실적 발표는 AI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제모나이 2.5 모델의 도입과 AI 스튜디오 제모나이 API 활성. 사용자가 연초 대비 200%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은 구글의 AI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구글 클라우드가 전년 동기 대비 28%의 강력한 성장을 이루어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자를 기록했던 구글 클라우드 부문의 영업 마진이 17.8%로 크게 개선된 점은 AI 기반 클라우드 수요가 매우 견조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향후 AI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를 위해 7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 계획을 재확인한 것은 AI 업계 전반에 걸쳐 장기적 성장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후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구글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크게 상승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AI 클라우드 관련 주식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AI 수혜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미주은 멤버분 입장에서는 커다란 호재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에서는요, 인공지능 수혜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CNBC의 쇼호스트 짐 크레이머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수혜주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하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가 힘을 내면서 즐거운 주말을 여러분과 제가 맞이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장은 AI 인프라 관련 주식에 대해 매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을 접은 상태입니다. 이 섹터는 1월 말 한 중국 기업이 더 저렴한 방식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우려와 경기 침체 공포가 겹치면서 월가는 지난해 큰 상승을 이끈 종목들, 특히 AI 관련주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 속도 둔화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CNBC의 스펜서 킴볼 기자가 잘 정리한 보도에 따르면 오늘 열린 업계 행사에서 아마존과 엔비디아의 경영진 모두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둔화 조짐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 하이퍼스케일러스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곤 대규모 자본 지출 계획을 줄이겠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파트너사인 오픈 AI를 대신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왔습니다. 최근 양측이 느슨한 형태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4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AI는 그 정도 자금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른바 투자 둔화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고성능 칩 판매에 아무런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정부의 수출 제한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이는 수요 문제가 아니라 규제 이슈입니다. 사실 이번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애초에 인프라 스토리에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바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어젯밤 방송에 출연한 기업 중 하나는 Vertiv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용 전력 및 냉각 장비를 제조합니다. 1월 고점 대비 무려 50%나 하락해 화요일 실적 발표 전에는 그만큼 저평가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Vertiv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훌륭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으며 주문량은 직전 분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조심스러운 경영진조차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할 만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급등한 것도 놀랍지 않죠. 어제는 9% 가까이 상승, 오늘도 7.5% 추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이 종목을 쇼 오프닝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고점 대비 46% 하락한 수준이고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 약 23배의 PER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간 25%의 이익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제게는 이건 그냥 완전한 기회로 보입니다. 참고로 노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발전소용 대형 터빈을 만드는 지능형 전력 부문 기업이죠. 경영진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중기 가스터빈 수주를 견인하고 있으며 원자력 사업 부문에도 큰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자력 부문은 진짜입니다. 인프라 테마가 끝났다는 말들이 과장된 것이었다면 이제 크게 조정받은 지금 어떤 종목들을 합리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섹터에 안정성이 없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반도체부터 이야기해보죠. 당연히 엔비디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보다 조금 덜 낙관적으로 보는 건 사실인데 엔비디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역풍 때문입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믿기 때문에 채플 트러스트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월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꽤 저평가된 모습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은 이스탑의 수준에 불과하죠. 이 실적 추정치는 미국 정부의 AI 칩 대중국 수출 금지 조치 이후 크게 하향 조정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형 칩까지 포함된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인프라 지출 흐름이 실제로 꺾인 적이 없다면 일부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저는 브로드컴을 좋아합니다. 채플 트러스트에서도 매우 큰 비중으로 보유 중이죠.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선호합니다. 이들은 데이터 센터 서버에 추가 연산 성능을 제공하는 맞춤형 가속기를 제작합니다. 브로드컴과 메벨의 주가는 각각 최근 고점 대비 25%, 55% 하락한 상태이며 현재는 매우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인 ARM 홀딩스도 있습니다. ARM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다양한 반도체 기업의 자사의 선도적인 반도체 아키텍처를 라이선스해주는 회사입니다.
또 오늘 괜찮은 흐름을 보인 Cadence Design Systems와 Synopsys도 주목할 만합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업계에서 핵심적인 기업입니다. 콜웨이브도 잊지 마세요. 이 회사는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고객이 엔비디아 GPU 클러스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종목은 현재 3월 말 상장 당시 거래되던 수준으로 거의 돌아온 상태입니다. AI 인프라 테마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콜웨이브는 지금이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에 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갈까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빠질 수 없겠죠. 다만 이 분야는 조금 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서버 주요 제조업체는 델 테크놀로지와 휴레패커드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회사 모두 관세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주가가 사실상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각각 PER 10배, 9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악재가 주게 반영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샤프한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주 HP 엔터프라이즈 지분 7%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HP 엔터프라이즈는 그동안 운영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엘리엇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참, 마이클 델을 상대로 베팅하지는 마세요. 만약 할 거라면 제게 장례식 초대장부터 보내주세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저는 에리스타 네트워크스의 팬입니다.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비즈니스 비중이 높다 보니 최근 MS의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흔들리면서 주가가 더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타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제가 말했듯이 이 주가는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 44% 하락했죠. 이 회사는 운영이 매우 뛰어난 기업이고 지금 주가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시스코 시스템주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보안 분야로도 큰 확장을 해왔습니다. 최근 시스코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월 고점 대비 하락폭도 약 1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깨닫는 순간 시스코는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프라 지출은 꺾인 적이 없고 최근 인수 이후 성장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으며 현재 주가는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원자력 사업에 노출된 유틸리티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작년에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과 전력 수요 증가 덕분에 크게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입니다. 비스트라는 오늘 오후 언급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두 종목은 상승세 당시 과열되긴 했지만 지금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이 고작 20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들보다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죠. 기회처럼 보입니다. 버티브의 강한 실적을 보면서 캐리어 글로벌과 트라네 테크놀로지스도 떠올랐습니다. 이 두 기업은 기후 제어 분야의 선도주자이며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덕분에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서버를 항상 시원하게 유지해야 하니까요. 다만 데이터 센터에만 집중된 순수 플레이는 아닙니다. 이들 기업은 건설 산업과 관세 리스크에 노출돼 있지만 AI 테마가 다시 부각된다면 반등 여지가 큽니다. 캐리어는 너무 과하게 떨어졌고 커민스처럼 인프라 중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민스는 데이터 센터용 백업 발전기를 만드는 중요한 기업이니까요. 데이터 센터가 멈출 순 없으니까요. 오늘 밤의 게스트인 도버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는 액체 냉각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가는 역시 심하게 눌린 상태입니다. 트러스트가 보유 중인 두 종목은 전력관리 솔루션을 만드는 허블과 파커 하니핀입니다. 파워 인더스트리 전반에서 우수한 기업들이죠. 이들 기업은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도 시장의 침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관세 이슈가 완화되고 투자자들이 제가 언급한 종목들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프라 관련 종목에 대해 월가는 여전히 회의적이며 그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시즌을 보면 인프라 스토리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백악관에서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신호가 나오고 현재처럼 주가가 저렴하게 유지된다면 말이죠. 지금 이 주가들은 말도 안 되게 싸다고 생각합니다.